나훈아가 트로트 신동 정동원에 푹 빠진 이후 이겁니다. 빗물이 나타났다. 정동원을 처음 봤을 때의 심정이다. 그땐 열심이었다. 지금은 한 살 더 먹었단다. 그래봐야 14시다에다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하다. 목소리도 낼 때다. 그 어린아이가 어른들이나 좋아하는 트로트를 부른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다. 기성 가수 뺨친다. 어른들 틈바구니에서도 하나도 기죽지 않았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101명 중 무려 5등을 했다. 그만큼 잘한다. 어떤 노래든 가리지도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집에서 TV를 켜놓고 딴 일을 하는데 누가 우려가 흘러나왔다. 대구였다. 대호가 누군가 당대의 가격이자 시대의 로맨티스트다. 그는 트로트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그의 묵직한 저음은 듣는 이의 영혼을 울린다. 그건 아무도 범접하지 못한다. 사후 50년이 되도록 그를 전설로 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배후에서 남진 나훈아까지 마치 제 노래인 양. 그런 노래를 누가 부르는 걸까 궁금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어린애였다. 말도 안 됐다. 어른들 심지어 네로라는 가수도 따라하기 힘들다. 그 우한 저음 때문이다. 그걸 아직 변성기도 지나지 않았다는 아이가 부르고 있는 거다. 그것도 정말 잘 불렀다. 그는 트로트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당대의 가객이자 희대의 로맨티스트다. 그는 트로트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그의 묵직한 저음은 듣는 이의 영혼을 울린다. 그건 아무도 범접하지 못한다. 그렇게 구슬프고 처연할 수 없었다. 마치 제 노래인 양했다. 직접 보고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모자란 게 다 있나 싶었다. 큰아이가 동의했다. 인터넷에서 지난 영상들을 찾아봤다. 제 손으로 골랐다는 레퍼토리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다. 그건 정도전의 징조나 고조할아버지적 이야기다. 그걸 마치 그 시대에 살피나 했던 것처럼 불렀다. 벤자민의 그것처럼 그의 시계도 거꾸로 가는 게 분명했다. 다음은 나훈아였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었다. 이별의 슬픈 예감이다. 우리가 헤어진다면 둘 다 괴로움에 몸서리치며 울 것이라 호소한다. 가분한 협박조다. 애절함에 비장함까지 곁들여야 한다. 그걸 13살짜리가 불렀다. 이미 오래 전에 떠난 여자도 돌아와 앉을 판이었다. 남진의 웃으로 넘어갔다. 제목부터 우울하고 서럽다. 어두운 밤에들 창가에 기대어 맺지 못할 인연과 사랑을 한탄한다. 빗줄기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남자의 심정, 그걸 그 작은 꼬맹이가 완벽하게 재현했다. 그 엄혹한 시절을 겪지 않고서야 엄청난 비극적 사랑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노래를 그렇게까지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나중에 알았지만 거기엔 그의 친할아버지 영향이 많았다고 한다. 가정사 때문에 유년기를 함께 지낸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대견해 하시는 모습이 좋아 트로트를 그리 열심히 불렀다고 했다. 물론 재능은 타고났다. 그러니까 정동원이라는 이 시대의 빗물은 타고난 재능의 할아버지와의 교감과 사랑이 더해 탄생한 신이었다. 나처럼 음악에 문외한들도 어렴풋이나마 그의 강점이 뭔지는 알 것 같았다. 함께 경연했던 한 출연자의 말이 도움이 됐다. 어른들처럼 기계도 하나 없이 했다. 정동원은 그 나이답게 악보 그대로 배운 그대로 노래를 부른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 혀를 꽂거나 발음을 굴리지 않았다. 입모양까지 정확하게 만들며 한자 한자를 또박또박 발음했다. 팬의 반응은 청춘 노래 정동원 군 한테 듣고 싶었는데 역시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군요. 여러 번 재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댄스 신동이에요. 우리 할머니 정동원 오빠 노랫소리 들으면 가슴이 칭하다고 눈물 흘리셔요. 산사의 밤에 울려 퍼지는 청춘은 천상의 소리로 들려요. 너무 맑은 목소리가 구슬퍼서 눈물 나요. 정동원 항상 사랑하고 응원해요.
우리 동원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애잔하고 가슴이 벅차오면서 감동을 주네요. 최고 더 이상 어떤 말로 다 표현 못하겠네. 잘 들었어요. 어찌 이 소년의 목소리가 이토록 애달픈지 고즈넉한 해인사를 동원이 목소리로 꽉 채우네요. 사랑스런 동원군 격하게 아끼고 응원합니다. 정동원 추모음악회 청춘. 지금 다시 들어도 슬프고 가슴이 뭉클하고 애잔하네요. 팀 미션 때 동원이가 말하기를 청춘은 누구에게나 다 겪어야 한다고 그 말론 마음 알았네요. 울 동원이는 천재예요. 천재. 동원이는 대한민국의 국보급 보물이에요. 넘나도 자랑스럽고 대단합니다. 어쩜 그렇게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십니까? 매일매일 우리 동원이 땜에 웃고 사는 것 같아 항상 고맙고 동원이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얘기만 듣고 행복하길 기도할게. 우주총동원 화이팅! 정동원 군의 노랫말에 겸허히 감정에 젖어서 눈시울을 적십니다. 인생이 또한 노래 가사와 같습니다. 인턴으로 들어간 봉지윤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일을 너무 못해 욕을 먹는 민폐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정직원 합격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마지막 회식날 수달처럼 배 위에서 조개를 까는 장기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뜻밖에도 봉지윤 씨는 정규직에 합격을 하는데요. 그리고 팀장의 태도 역시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팀장과 봉지윤 씨는 키스를 했고 서로 사귀게 된다, 이런 설정입니다. 또한 봉지윤과 잤느냐라는 대화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없는 여성 민폐 캐릭터가 팀장에게 성상납을 해서 정직원이 됐다. 그러니까 수달이 조개를 까는 장면은 성상납을 은유화한 표현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여혐 논란에 휘말린 것인데요. 논란 이후 각종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혼자 산다 게시판은 기안8세 하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물밀듯이 이어졌습니다. 기안8세의 만화에 대해 연재 중단을 해라, 이와 같은 목소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단 웹툰계를 대표하는 웹툰 협회에서 공식 입장을 내고 우리 사회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실천 기제를 명분으로 작가들의 자유로운 발상과 상상을 제약하고 탄압의 근거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 나 혼자 산다의 시청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안8세 하차 요구를 했으면 기안8사가 나오지 않는 방송에 대해 시청률이 올라야 하는데 꾸준히 10%대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나 혼자 산다는 기안8세의 자석 이후 쭉쭉쭉 떨어진 끝에 7.5%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청률은 물론 화제성까지 떨어졌는데요. 뜻하지 않은 기안8세의 자숙 때문에 애꿎은 선담비 씨만 녹화가 없는 날에도 불려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안8사가 방송에 복귀한 것인데요. 해당 시청자 게시판에는 기안8세의 하차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부 여초 사이트들의 주장대로 해당 만화가 봉지윤 씨가 성상납을 했다,